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강남에 있는 일원동의 목련타운 아파트 48평인데 18년 넘게 갖고 있는 거 한 채거든요. 네. 3년 살았고, 그건 이제 전세 주고, 지금 송파 쪽에 이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걸 뭐 팔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나눠서 또 딴 데다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해서, 또 팔아야 되는 시기, 이렇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남 일원동의 목련타운 아파트 48평형을 길게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현재는 전세 임대를 주신 상황이고 1가구 1주택 상황이신 것 같아요. 과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운영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원동, 수서나 일원동 일대에는 이 지역 일대가 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네.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좀 뭐랄까요? 희소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 예, 희소성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 가치는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해도 좋습니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합니다만은 이제 노후에 그래도 이걸 덩치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거냐. 지금 거기서 거주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매도하고 나서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민이 되셔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먼저 두 번째는 매도 시기인데 내년 2019년 하반기에 팔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반기만 피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년 하반기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번 9.13 조치에서 우리가 자 9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으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요.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께서도 거꾸로. 자, 2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운 매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겠죠. 종종. 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뭐 20억이다. 20억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못 받는다면은 양도세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내년 하반기 때 그런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보유 가치는 있다. 근데 매도 시기를 굳이 말을 한다면은 언제 팔아도 좋지만은 내년 하반기는 좀 피하시라. 그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 있죠. 역세권 다가구 주택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몇 인 가구세요? 1인 가구예요. 예. 그렇다면 굳이 큰 평수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소형 아파트 한 채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랄까요, 월세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셔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활용하시는 방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보유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매도를 원한다면은 내년 하반기만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형 주택을 한 채 사시고 분산 투자하시든가 아니면은 역세권에 다가구 주택을 매수를 하시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매도 타이밍 2019년 하반기를 꼭 지나서 매도하시는 걸 얘기 드렸으니까요. 이때 이후로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그리고 다가구 주택 투자 전략들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네. 마포구 대흥역 인근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좀 사정상 매도를 하고 네. 좀 저희 형제들한테 일정 부분을 좀 증여를 생각 중이신데요. 아. 네네, 세무 상담을 좀 받아보니까 네.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상가 면적이 좀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절세 방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흥역 인근의 상가주택을 자식분들께서 좀 증여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세금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해결책이 좀 있을지 대표님의 좀 견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후에 이제 자제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증여를 하실 그럴 계획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뭐 대응력, 대응력인데 뭐 대응력이 앞으로 좋아집니다. 따라서 네네. 저는 보유해도 좋은데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자제분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이게 나눠드릴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주택이 이 상가 부분 면적이 같거나 조금만 커도 주택보다 이럴 경우에는 상가 부분 따로 주택 부분 따로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주택 부분이 한 평이라도 크면은 이걸 전체를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오래 이게 보유하셨을 거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요. 한번 이걸 제안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좀 잘 아시고 계시는 건축사 있으시면요. 예. 예, 건축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 예? 협의를 하셔서 상가 부분의 면적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갖다 한번 검토 의뢰를 시켜보세요. 아마 예. 저는 지하층이 됐건, 지금 그 상가 부분으로 돼 있던 부분의 일정 부분 면적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저는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건축사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 부분으로 돼 있는 일정 부분의 면적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 부분 면적이 한 평이라도 더 크게 만들어 놓으시라.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매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느냐 이걸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한 후에 바로 파시면 안 되고요. 2년 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건축사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큰 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매도하시기 전에 먼저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건축사 사무실에 꼭 문의 주시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2년 보유해야 한다는 이 요건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투자에 관련해서 또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문의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356번 쓰시는 시청자분 께서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있는 소형 빌라에 갭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다면서 인근 중개업소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정확한 주소는 없지만 우선 독산동 일대에 소형 빌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자,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향후 개발 계획이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금천구, 독산동, 시흥동 일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갭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이 문자 주신 분이 어느 정도 그 현장을 돌면서 아마 그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독산동 일대에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노후된 지역이 많은데 독산역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환경이 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산동 일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먼저 독산동이라는 데 가서 보시면 우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우시장이 대대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산동 일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 군부대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밸리와 연계된 주거 배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세 가지의 어떤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그 대신 이걸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소액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산동 우시장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지밸리에 연계돼가지고 지밸리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좀 따져보시고 현장 조사를 해보시고 투자하신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문자 주신 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해주신 세 가지 개발 호재, 우시장, 그리고 군부대, 그리고 지밸리 이 부분과 얼마나 그 소형 빌라가 가까운 곳인지 그 입지적인 부분 좀 분석해 보신다면 지역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조언 주셨으니까요. 꼭 현장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시청자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방송 오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그 재건축인데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어느 지역을 보셨을까요? 그래서 예, 뭐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송파구 그 문정동에 네. 단독주택 그 재건축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가지고 네.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세가 저기 한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6억 5천 제일 싼 게 6억 5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머뭇거리는데 이걸 그쪽 부동산 얘기는 그래도 싼 거라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을 보셨는데 송파구 문정동에 보셨네요. 자, 가격과 네네. 평수까지 열심히 좀 알아보신 것 같은데 괜찮은 지역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서울에 재개발 지역의 몸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몸값도 동반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따지지 않으시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배꼽이 배보다 더 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지 않으시면요. 오히려 성공 투자가 아니라 실패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요즘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문정동 바로 이거 위례 신도시하고 외곽도로 건너편 쪽에 있는 여기가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25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5평 빌라 같은 거니까 추가 분담금을 약간 적게 된다고 생각을 전제로. 자, 6억 5천. 내가 사는 금액이 6억 5천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있을 겁니다. 예,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5천, 대지 지분이 한 5평, 11평이라고 하셨죠? 2억 5천에서 많으면 한 3억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총 투자비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8.2 대책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다 보니까 여기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있는 곳이에요. 자, 예. 초과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한 6, 7천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 같아요. 조합원당. 자, 그러면 이거 전부 합쳐보세요. 6억 5천에다가 2억 5천 내지 3억. 그 다음에 초과이익 한 6, 7천만 원. 합쳐보면은 거의 10억에 근접할 것 같아요. 예. 예. 부동산에서는 그 초과이익 한수 금액은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제일 싼 가격이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재개발 지역의 몸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도 몸값이 같이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재개발 지역에서 대지 지분 11평에 6억 5천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차감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한 가지 고려할 요소고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물론 10억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5, 6년 후에 이 지역의 25평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럴 개연성은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시간의 함수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좀 낮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투자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뭐랄까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